네, 9월 모의고사 세계지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계지리는 문제를 한번 훑어는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세지도 어려워요. 한지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제대로 풀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하거나 필기하는 내용 있으면 같이 필기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지도는 바로바로 생긴 거 보고 연결해야죠. 가는 고려만국전도고요. 이거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모양 보고 알아야 됩니다. 나는 천화도, 다는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고려만국전도는 대서양이 지도 중심에 있냐 했는데 이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면 되죠. 여기가 유라시아고 여기가 아메리카기 때문에 여기는 태평양이죠. 대서양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자, 2번. 천화도에 경의선이 표현되어 있냐? 누가 봐도 없죠. 2번 틀렸고요. 다 혼일강리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죠. 얘는 구대륙만 그려져 있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없습니다. 다음에 4번. 천화도와 혼일강리는 모두 중국에서 제작되었냐 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이거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천화도가 틀렸습니다. 천화도는 우리나라 지도예요. 아니지. 뭔 소리야. 혼일강리도 우리나라지. 그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우리나라 거. 그리고 대명혼일도 이런 게 나오면 중국 거.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답은 5번인 것 같습니다. 5번. 혼일강리는 고려만국전도보다 이르다. 당연하죠. 네. 이거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무슨 동양의 최초의 지도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가르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긴 하거든요. 대명혼일도가 더 앞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만큼 오래된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2번 문제. 기억. 용암류와 화산쇄설물이 반복적으로 쌓여. 이거 여러 번 봤었죠. 이거 성층화산입니다. 성층화산의 사례로 후지산을 들 수 있다. 맞죠? 성층화산의 예시. 후지산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킬리만자로산, 그 다음에 마윤산.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 칼데라는 분화구가 함몰되어. 정확하죠. 네. 답은 1번. 디귿. 바다에 우뚝 솟은 봉우리. 할롱베이잖아요. 할롱베이. 탑카르스트. 얘는 탑카르스트. 탑카르스트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중국의 구일인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디귿은 석회와 당구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석회와 당구는 파묵칼레가 주로 나오고요. 리을. 종유석이 있는 동굴. 석회동굴인데 건조하면 발달을 못하겠죠. 그래서 습윤해야 잘 침전이 될 겁니다. 용식이 되고. 답은 1번입니다. 3번. 이렇게 줄글 형태로 나오면 키워드 딱딱 잡아서 로힝야족 보이는 순간 얘는 미얀마 A다. 나는 대부분의 국민이 크리스트교. 민다나오도 있네요. 이거는 필리핀 얘기죠. C. 답은 1번입니다. 백지도 보면 얘가 미얀마, B가 태국, C가 필리핀, D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4번. 기억 니은 시기는 1월 7월 중 하나임 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지역을 다 봐야죠. A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온대기온지 냉대기온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위치상. 근데 제가 단순화한 기준을 하나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시험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라고 한 거 알려준 게 있는데 바로 이 38선입니다. 38선 이렇게 그렸을 때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온대기후, 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그려지면 냉대 동계 건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 있죠. 그래서 A는 냉대 동계 건조, B는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서한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미국 서한 이렇게 찍히면 지중해성 기후죠. 미국보다 위쪽으로 가면 서한해양성이고, 그죠? 얘는 지중해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시기는 1월 7월 정해지지 않았고 이걸 봐야 돼요. 강수량 차이라는 게 뭔지. 각 지역에서 세 지역 평균 강수량을 뺀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건 알 수 있죠. A 같은 경우는 7월 습윤, 1월 건조가 될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7월 건조 1월 수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연중 수균이죠. 연중 수균. 이기 때문에 다가 지중해성 기후 B다는 먼저 바로 갈 수 있어요. 왜냐? 기억 시기에도 지금 2등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각 지역의 값에 한 개의 상수가 빠진 거잖아요. 세 지역의 강수량 합을 3으로 나눈 거, 평균 같은 값이 빠지는 거니까 순위를 좀 매겨보면 나가 기억 시기에 1등, 그 다음에 다가 2등, 가가 3등이고 니은 시기는 가가 1등, 다가 2등, 나가 3등인데 기억 시기와 니은 시기 둘 다에서 2등을 차지하는, 강수량 2등을 차지하는 다가 연중 수균한 서한해역성 기후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그래서 다까지는 쉬워요. 다까지는 쉬운데 가나가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 일단 기억 니은 시기를 다를 통해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근데 가는 7월이 강수량이 많고 C는 아니지. A는 7월 강수량이 많고 C는 1월 강수량이 많다. 그래서 둘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연 강수량이에요. 연 강수량.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중해성 기후는 수목 기후 중 연 강수량이 가장 낮은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강수량 자체가 적어요. CS 자체가. 그 다음에 냉대 동계 건조는 이제 계절풍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확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지식을 토대로 보면 일단 가는 니은 시기의 우기고 나는 기억 시기의 우기인데 각 지역의 우기를 비교해보면 가 시기의 우기에 비가 훨씬 더 많이 내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건기를 봐도 가 지역의 건기의 강수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 지역 자체가 연 강수량이 나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판단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 강수량이 가가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수목기후 중 가장 연 강수량이 적은 편인 지중해성 기후가 되고 가는 DW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A, C, B 해서 2번입니다. 4번 조금 판단이 그렇게 막 쉽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 강수량 따지는 다는 거 자체가 좀 발상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이거 말고는 판단 근거가 없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아요. 5번 문제. 일단 국가를 봐야겠죠. A는 알제리, B는 수단이죠. 수단, C는 사우디, D는 이란. 아는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1번 알제리는 내륙보다 해안이 인구 밀도가 높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그냥 다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다 사막인데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지중해성 기후예요. 사막보다는 지중해성 기후가 훨씬 살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인 해안 지역에 다 몰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다. 2번 수단에 다르푸르 분쟁이 발생했다. 이건 맞죠. 다르푸르 분쟁 그냥 수단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외워야 하는 거고요. 되게 자주 등장하는 거고요. 3번 사우디는 오펙 회원국이다. 맞죠. 오펙 회원국 다 외워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힘들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가봉이니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서남아시아에 있는 산유국들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산유국들도 포함이 돼 있다. 이 정도 하되 약간 예외가 되는 거 카타르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정도. 앙골라 얼마 전에 탈퇴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오펙의 주축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4번 이란은 카스피에 접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지도 주고 있잖아요. 이게 카스피해란 말이에요. 지금 접해 있죠. 이 부분. 그래서 4번 맞는 선지. 5번 C 사우디는 이란보다 시아파 비율이 높냐 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시아파가 수니파보다 많은 이슬람 국가는 딱 2개 정도 알면 된다. 이란, 이라크다.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 비율이 높고 사우디는 수니파가 더 많겠죠. 그래서 틀렸다.
5번의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6번 문제. 자, 이렇게 줄글로 나오면 키워드 잡는 거. 이 산맥은 동유럽 평원 시베리아 뭐 모르겠고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경계다 라는 말이 있네요. 이거는 우랄 산맥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냥 네, 암기사항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서부와 동부 쪽을 이렇게 가로지르게 되죠. 우랄 산맥이.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어떤 자연적인 경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산맥은 에베레스트 보는 순간 그냥 히말라야죠. 히말라야. 1번 우랄 산맥은 북아메리판과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판 위치는 정확하게 몰라도 되거든요. 세지에서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사이면 태평양 쪽이라는 건데 우랄 산맥은 하여튼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다.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이런 건. 2번 히말라야는 불레고리 아니죠. 불레고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만 해당되는 거고 히말라야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되는 거니까 틀렸다. 3번 우랄 산맥은 히말라야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죠. 당연히. 답 3번. 왜냐? 우랄 산맥은 고기 습곡 산지이고 히말라야 산맥은 신기 습곡 산지니까 이런 게 맞습니다. 4번 우랄은 히말라야보다 해발 고도가 낮겠죠. 이것도 고기 신기 보면 되고 5번 가는 우랄 산맥이지 스칸디나비아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7번 문제. A의 호수는 플라야호이다. 플라야호가 아니죠. 이거는 빙하호잖아요. 빙하호. 플라야호는 건조 지형이니까 사막 기후에 지켜야 하는데 사막 기후도 아닐 뿐더러 여기 냉대 수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완전 5대5 쪽. 5대5는 빙하호, 대표적인 빙하호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 B 해안은 지금 고위도의 복잡한 해안선. 얘는 피오르 해안이죠. 피오르는 빙식고기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정확한 설명이네요. 니은 맞고. 디귿. C는 아이슬란드인데 아이슬란드에는 세난드레아스 단층 아니죠. 세난드레아스 단층은 옆쯤에 있는 거죠. 여기 미국 서부에. 그래서 틀렸다. 얘는 뭐 해령이 있다 하면 맞는 말이었겠죠. 리을. 아이슬란드는 빙하호보다 간헐천이 많다. 그렇죠. 간헐천이라는 거는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신기조산대에 분포하는 거예요. 특히 아이슬란드가 관광 상품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간헐천으로. 그러니까 물이 지열의 영향으로 인해서 막 끓다가 이제 확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수처럼 마치 용오름 현상처럼 확 솟아오르는 그런 걸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신기조산대에 당연히 있겠죠. 지열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8번 문제. 네. 4번은 좀 어려웠죠. 8번 문제. 가축의 사육두수 비율을 나타낸 것. 가나는 지금 안 주어진 게 오세아니아와 앵글로 중에 가나를 연결하면 되고요. ABC는 소양 돼지 중 하나겠죠. 그럼 안 정해진 거보다 일단 정해진 걸 당연히 먼저 봐야 하고 일단 이건 알 수 있죠. 라틴 아메리카 가장 비율 많이 차지하는 거. C는 소겠네.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보면은 안 되겠죠. 여기서. 왜냐 아시아 유럽 다 ABC가 다 많아요. 균일하게 좀 분포하는 편이라서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봐야죠. 아프리카가 A랑 C는 많은데 B가 없다. 아프리카는 돼지가 없는 국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대륙별로 가축 특징은 다 외워야 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아시아는 1대 1대1 수준이고 유럽은 돼지가 좀 많은 편이에요. 돼지가 많고 아프리카는 돼지가 없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소가 많고 오세아니아는 양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또 소가 많은 거 많은 거 얘가 앵글로가 되겠네요. 가가 앵글로. 나는 A가 일단 남았으니까 자연스럽게 A는 양이고 그러면 양 많은 게 나가 오세아니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해석 딱히 어렵지 않고요. 외워만 놨다면. A. 양은 소보다 사육두수가 많다. 틀렸네. 사육두수는 소, 양, 돼지 순이죠. 소, 양, 돼지. 그래서 틀렸다. 2번. 소는 돼지보다 육류 생산량이 많다. 틀렸네요. 육류 생산량은 그냥 한국인이 제일 많이 먹는 순위로 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많이 먹고 양고기는 거의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앵글로에는 옥수수의 최대 생산 국가가 위치한다. 맞죠? 옥수수의 세계 최대 생산 국가. 얘는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답은 3번. 쌀이랑 밀은 최대 생산 국가가 중국입니다. 근데 옥수수는 미국. 근데 신기한 건 중국 내에서는 옥수수가 1등이라는 거죠. 쌀보다 옥수수가 많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 4번 선지. 오세아니아는 양의 최대 사육 국가가 위치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아마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호주가 지역 내에서 양이 되게 강조되는 건 사실이지만 양 사육도수 1등은 아니에요. 하여튼. 네. 그래서 틀렸다. 5번. 오세아니아는 앵글로보다 곡물 순 수출량이 많다. 이건 아니겠죠. 일단 둘 다 순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 수입일 것 같기는 순 수출일 것 같긴 한데 수출이 더 많을 것 같죠. 둘 다 선진국이고 이제 신대륙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애초에 규모 자체가 앵글로가 오세아니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오세아니아가 더 많을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9번 문제. 가나다라는 나이지리아와 남수단, 보츠와나, 잠비아라고 하고, 이 중에 3개가 내륙국이고 1개는 아닌가 보네요. 나이지리아가 내륙국이 아니죠. 그래서 가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으면 나이지리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접하잖아요. 그래서 내륙국 아닌 거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콩고민주공화국과 국경을 접하는 게 아닌 게 나네요. 조금 어렵다. 좀 어렵네요. 좀 어렵네.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가능성이 있고 접할 것 같고, 잠비아는 무조건 접하죠. 둘이 코퍼벨트로 묶이니까. 근데 보츠와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보츠와나는 남아공 위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게 콩고민주공화국이랑 접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죠? 나는 보츠와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데 어떡해요 한다면 답이 없어요. 그냥 백지도를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야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보츠와나.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코퍼벨트 있는 거는 잠비아. 없는 게 남았으니까 다가 남수단 이렇게 되겠네요. 가나다라 정했고요. 기억. 나이지리아 사헬지대에 걸쳐 있다. 나이지리아가 아니라 보츠와나구나. 그죠? 보츠와나는 확실히 아니잖아요. 나이지리아는 순간 했거든요. 근데 보츠와나는 완전 남부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남수단은 크리스트교가 이슬람보다 많다. 그죠? 사라 이남이고, 특히 수단과 남수단이 분리된 이유 자체가 수단이 이슬람 많이 믿고 남수단이 크리스트교를 믿어서 분리가 된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디귿. 나이지리아는 석유 맞고,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맞죠? 네. 상식 정도인 것 같아요. 답은 3번. 네, 리을 선지. 잠비아는 나이지리아보다 초인구 많다. 틀렸죠.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인구 1등이죠. 아프 1등 나이지리아. 그래서 틀렸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이렇게 돼 있고, 국가별 인구 구조. 일단 눈에 확 띄는 거 이거네요. 청장년 남자 비율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이런 데는 건설붐 일어난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 아랍에미리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랑 다 중에서는 나는 약간 피라미드형, 그러니까 유소년이 크다는 거고, 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잖아요. 이런 모양, 종형, 방추형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쪽이 뚱뚱한 거예요. 유소년이 좀 적고. 그러면 다가 선진국, 나가 후진국. 그래서 다가 튀르키예, 나가 이집트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네요. 이거는 아랍에미리트는 이집트보다 청장년층 성비가 높다. 맞죠? 그냥 그대로 그래프 보고도 알 수 있죠. 이거는 니은. 튀르키예는 아랍에미리트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틀렸죠. 아랍에미리트는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고, 튀르키예는 비산유국입니다. 틀렸어요. 디귿. 튀르키예는 이집트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이거는 물음표 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집트, 튀르키예가 인구수에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없고, 둘 다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이쪽에서 인구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디귿이 맞는 선지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왜냐 튀르키예가 더 잘 사니까. 뭐 이거 물음표보단 동그라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구 규모 비슷하다. 근데 경제 수준은 튀르키예가 더 높다. 그러면 경제 규모 자체도 튀르키예가 더 높다. 이렇게 좀 추론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물음표 하면 됩니다. 리을 1차 산업 비율은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높다. 리을이 말도 안 되잖아요. 가장 낮겠죠. 얘는 그냥 싹 다 사막이니까 농업이 발달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이거 디귿 물음표 했어도 답은 2번으로 충분히 나오죠. 11번 문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무역 상대국. 일단 옛날 거 나오면 보지 말고요. 최근 걸 봐야죠. 우리는 최근 통계를 외운 거니까 최근 걸 먼저 봐야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자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주로 중국, 이거 좀 호주, 한중일로 자원 수출. 자원이라고 하면 철광석이랑 석탄 정도가 되겠죠. 얘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B랑 C가 중국, 일본 중 하나일 거예요. 이것까지는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B랑 C, 당연히 B가 중국 아닌가? 일본 으로의 규모보다 중국 으로의 규모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B가 중국, C는 일본, A는 남았으니까 미국. 1950년에는 미국이 많았나 보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남았으니까 미국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1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최상위 계층의 세계도시. 틀렸네요. 1번. 네. 뉴욕, 지금 수도를 뉴욕이라고 착각하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출제자가. 근데 뭐 너무나 이제 좀 기본적인 지식이라서 틀리지 말았어야죠, 이런 거는. 만약에 틀렸다면. 2번 전 세계에서 호주로부터 철광석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중국이겠죠. 아까 여기서 말했죠. 한중일로 자원을 가장 수출 많이 하고, 호주가. 여기서 철광석, 석탄이 주요 이제 수출 품목이고, 중국이 가장 규모가 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 중국이다. 맞는 말. 미국은 일본보다 수력 용량이 크다. 둘 다 수력이 딱히 강조되는 국가는 아닌데. 근데 아무래도 근데 땅덩이 자체가 미국이 훨씬 크니까 맞는 말일 것 같긴 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중국 같은 거 껴서 주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나, 원래. 중국은 수력이 강조되니까. 좀 그러네요, 3번은. 하여튼 맞는 선지는 맞는 것 같아요. 4번 노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일본이죠. 그죠? 아니 뭐 혹시 미국이랑 일본 둘 다 선진국인데 어떻게 아나요? 한다면 물음표 치면 돼요, 그냥. 어차피 답은 일본이니까. 답 1번 너무 확실하잖아요, 지금. 근데 뭐 하여튼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완전 선진국들, 완전 고령화 시대이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매우 낮은 이런 국가들이 몇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4번은 정답, 맞는 선지가 되고요. 5번 네. 에이펙이 나와버렸네. 에이펙은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아요. 에이펙 미친 건가? 진짜. 와, 에이펙. 일단 이거 설명을 좀 하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평양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끼리가 회원국인 거거든요. 태평양 둘러싼 국가들이 회원국인 거예요. 그래서 ABC, 중국 접하죠. 태평양. 일본 태평양 접하죠. 미국 태평양 접하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인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선을 좀 많이 넘지 않았나 싶어요. 에이펙. 에이펙 수능 대비할 때는 경제협력체 별의별 거 다 공부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또 뭐 있지? 그 아프리카 연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많아요. CACM이라던가 뭐 되게 다양한데
그런 것도 다 해서 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에이펙까지 나와버릴 거면 참. 네. 근데 하여튼 답은 1번 쉽게 골랐어야 돼요. 선지가 좀 이상하긴 한데 5번 같은 거. 근데 답은 전혀 구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점수에는 영향이 없어요. 이런 거는. 12번. 뭐야 이건 또. 네. 옳은 특징에 1점 부여. 그러니까 점수가 5점이라는 거는 8개 질문 중에 5개를 맞추고 3개를 틀렸다는 뜻이겠네요. 그렇겠죠? 이것도 또 사회문화처럼 이렇게 막 퍼즐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네. 쓸데없이. 진짜. 네. 교사 의견. 크리스트교와 A에 작성한 4개의 특징 옳게. 이거는 별로 안 어렵겠네요. 이러면 얘네 다 맞다는 뜻이네. 다 맞고. 그러면 A 종교 구할 수 있겠다. A 종교 유일신. 유일신이면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다 가능한데 네 종교 중 발생 시기 가장 늦다. 그죠? 이슬람교겠네. 발생 시기는 힌두교와 불교는 구별 안 되고 크리스트교 제일 마지막이 이슬람이니까 네, 이슬람이겠죠. A는 이슬람교. 그 다음에 그러면 5점이니까 나머지 B, C 중에는 단 한 개만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C. 지금 B는 한 개가 비어있으니까 얘로 보긴 좀 그렇고 C로 봐야 할 것 같은데. C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하였다. 스리랑카의 시날리즈족이 주로 믿는다.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크리스트교, 이슬람 날라갔으니까 힌두교, 불교 중 하나인데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한 거는 힌두교, 불교 모두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C, B가 뭐든 간에 이 선지는 무조건 맞아요. 남부아시아니까. 둘 다 맞는 말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선지는 다 틀린 게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네. 그죠? 근데 이거는 막 판단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 그러면 시날리즈족이 주로 믿는다가 틀렸으니까 C는 힌두교겠네요. 그죠? 시날리즈족은 불교를 믿으니까 C는 힌두교, B는 불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라마단 틀렸고, 네. 이런 맞네. ABC 구했고, 바로 네,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 불교의 대표적인 경관으로는 모스크. 말도 안 되는 소리. 니은. 이슬람교는 힌두교보다 신자 수가 많다. 틀렸죠? 아니죠. 맞죠. 신자 수는 크, 이, 흰, 불 순이니까 A. 이슬람이 C. 힌두교보다 많다. 맞는 말이죠. 디귿. 불교 보편 종교. 맞습니다. C. 힌두교 민족 종교. 맞아요. 여기서 힌두교 빼고는 다 보편이죠. 나머지 힌두교는 민족이고. 리을. 가에는 부다가야라는 성지가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가는 틀린 말이잖아요. 지금 틀린 말이 와야 하잖아요. 불교에 해당하는 게 아니어야 하는데 부다가야는 불교 맞는데 그러면 리을은 틀렸겠네요. 얘는 불교 성지 맞습니다. 불교 성지는 부다가야랑 룸비니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 성지는 뭐냐 한다면 바라나시 같은 거. 그래서 리을은 틀린 말이겠네요. 가에 틀린 말이 와야 하는데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는 액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아주 복잡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3번.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A 생산량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를 잘 봐야죠. 사우디아라비아니까 A는 석유겠고 B는 이란이 있네요. B는 이란이 많으니까 천연가스. C는 남았으니까 석탄이고 가나가 남았네. 가는 석유 2등 그 다음에 천연가스 2등. 그럼 러시아지 뭐. 그죠? 가는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 지식인가? 1등까지는 제가 외우게 시키는데 2등은 근데 러시아 몰랐을 수도 있겠다. 네, 일단 러시아는 맞으니까 일단 러시아 해놓고 러시아 몰랐다고도 가정하고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나는 석탄의 생산량 절반 이상 차지하는 중국이죠. 이건 쉽고 러시아는 근데 알만한데 일단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1번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른 게 아니라 늦겠죠. 여기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서겠죠. 2번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1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틀렸죠. 얘는 유, 탄, 천이죠. 이 세 개만 비교하면. 그래서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많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3번 석탄은 석유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틀렸죠. 국제 이동량은 석유가 가장 많고 석탄은 편제성이 제일 적어서 제일 적고 이동량. 4번 러시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하는 거 아니고요. 5번 답은 5번인 것 같죠. 러시아는 중국보다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5번 맞네요. 답. 일단 13번의 답은 5번이 맞는데 가를 러시아라는 걸 몰랐으면 답 내기가 살짝 애매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죠? 근데 러시아 말고 석유 2등, 천연가스 2등 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그죠? 이 정도는 그래도 외운 적이 없어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13번 14번 문제. 기후를 써야 하나? 지금 뭐 기후를 물어보고 있지 않아서 기후 안 쓰고 갈게요. 기억. A의 사바나. 지금 케냐, 탄자니아 단층 동아프리카 지구대 있는 쪽이니까 사바나 맞죠? 얼룩말 누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맞는 말이겠죠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야 얼룩말은 맞는데 누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네.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대체로 그냥 맞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좀 엄밀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여기 서식하는 야생동물 다 외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냥 맞는 거로 보면 돼요. 니은 잠깐만. 일단 틀린 거긴 하죠. 왜냐면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이 15도 내외라는 것은 열대 고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B는 애초에 회기선 안쪽도 아니에요. 회기선이 잘못 그렸네. 네. 북회기선이 이렇게 벵골만 쪽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열대 기후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틀렸는데 일단 B 지역에 이게 위치가 라싸 그 티베트 쪽에 그쪽으로 보이는데 얘가 정말 생소한 기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온대고산이 온대고산 이런 기후의 지역을 출제를 했네요. 참 이상한 지식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 어려울 건 없고 온대기후인데 주변 저지대보다 기온 자체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래서 네,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 15도 내외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열대 고산이니까. 그래서 틀렸다. 디귿. C는 이거 다 기후 써야겠네. 얘는 사바나고 D는 이게 페루 해안이니까 사막이죠. 아타카마 사막. 디귿. 사바나는 남반구 사바나는 7월에 건조니까 아열대 고압 때 많이 받는다. 맞는 말이죠. 리을. 리을은 얘가 아타카마 사막 같은데 카나트는 아니잖아요. 틀렸다.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카나트는 이란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이고요.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라는 거예요. 카나트는. 여긴 지금 D는 아메리카니까 말도 안 됩니다. 15번. 가나다라는 독일, 멕시코, 세네갈, 인도 중 하나다. 자연증가율. 여기서 눈에 띄는 거 이거. 지금 유일하게 자연증가율이 0 이하인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자연증가율이 음수라는 건. 그러면 라는 이 중에 유일하게 완전 선진국인 거. 독일. 여기까지는 쉽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 네, 나. 일단 자연증가율 자체가 4개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뭐냐면 자연증가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옛날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당연히 내려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는 완전 개도국이란 뜻이죠. 완전 후진국. 세네갈이 되겠습니다. 가다.
가, 다를 왼쪽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막 두드러지는 차이가 없어서 오른쪽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죠? 미국 내 이민자 수 압도적으로 많은 거 멕시코겠지 뭐. 문제가 이건 쉽네요. 세네갈은 멕시코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다. 이거 그냥 그래프 해석이잖아. 뭐야 이거? 그죠? 그래프 해석은 아니네요. 사망률 값은 안 줬으니까. 근데 하여튼 맞겠죠. 완전 개도국이니까 세네갈이. 니은 인도는 멕시코보다 자연 증가한 인구가 많다. 이거는 자연 증가율에다가 인구 수까지 한번 고려해 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도가 뭐냐면 자연 증가율 총인구로 한번 계산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2025년에서 2020년이면 자연 증가율은 비슷비슷하죠. 근데 멕시코보다 인도가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10배 넘게 많아요. 그래서 자연 증가한 인구는 당연히 인도가 더 많겠다라고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 많으니까 맞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좀 더 엄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 디귿. 인도는 독일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틀렸네요. 중위연령은 잘 살수록 높아지니까 세지에서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운데 시험이. 한지보다는 쉬워요. 네. 여기 뭐가 남아있나? 네, 하여튼 16번 가. 네, 지역을 조금 써보면 얘는 샌프란시스코 쪽이고 나는 LA 쪽이고 다는 휴스턴 쪽이고요. 나는 오데오 쪽이죠. 그러니까 오데오라는 게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고 시카고가 될 수도 있고 피츠버그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는 뉴잉글랜드 공업지역 뉴욕 이쯤이 될 것 같아요. 1번 샌프란시스코는 러스트가 아니라 선벨트. 나 LA는 디트로이트.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휴스턴 맞죠? 네. 석유화학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컴퓨터, 이쪽이 석유화학, 이쪽이 자동차 이렇게 되죠. 맞는 말입니다. 답 3번. 4번 오데호는 할리우드. 이거는 LA 얘기잖아요. 틀렸다. 마 실리콘밸리.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얘기잖아요. 틀렸네요. 쉬운데? 네. 답 3번. 17번 문제. 가의 북부 지역은 왈로니아 이런 얘기 나오니까 벨기에겠죠. 국가를 좀 보면 A는 아일랜드, B는 영국, C는 벨기에, D가 네덜란드, E가 이탈리아 이렇게 되는데 벨기에니까 C.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지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이거는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지식이긴 합니다. 흔히 접할 수 없는 지식. 뭐냐면 가톨릭 교도와 개신교도 간의 분쟁. 이게 뭐냐면 영국 내 크리스토교 분파 갈등이에요. 특히 여기에요. 여기 북아일랜드. 그죠, 북아일랜드. 여기가 이제 민족과 어떤 국가 간에 괴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B입니다. 네, 답은 2번입니다. 인데 조금 이것도 조금 과한 면은 있다. 근데 한 번쯤 봤으면 알만하겠죠. 이런 거는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좀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영국은 개신교고요. 아일랜드는 가톨릭인데 얘네가 일단 종교 때문에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북아일랜드는 아직까지 영국 땅인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 도시 화율 변화. 브라질, 이집트, 인도네시아, 프랑스. 그러면 일단 상위권 두 개가 브라질과 프랑스겠죠. 라틴이랑 유럽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개는 옛날 추이랑 비교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낮았다가 최근 들어서 급증한 스타일이고, 나는 옛날이랑 지금이랑 비슷하게 계속 높았어요. 그러면 나는 선진국인
프랑스. 가는 개도국이지만 도시 화율이 높은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와 라는 그냥 현재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집트가 아무래도 아프리카니까 도시 화율이 인도네시아보다는 낮겠다. 그래서 라가 이집트, 다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가면 되고요. 가,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죠. 브라질리아. 해당 국가의 수위 도시는 아닙니다. 네, 이거 수위 도시와 수도가 다른 국가들 제가 파일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틀렸다. 예, 수위 도시는 상파울루입니다. 리우 아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긴 좀 어렵고요. 참고만 하세요. 2번 인도네시아는 유럽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집트는 아메리카 틀린 소리. 인도네시아는 프랑스보다 도시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 잠깐만. 그러면 인구가 많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을 좀 가야 하는데 도시 화율 총인구죠. 얘네를 곱한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시 화율은 프랑스가 높은 게 맞아요. 근데 인구는 인도네시아가 더 많죠.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더 많은 정도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인도네시아가 더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근데 여기 뭐 인구수를 명시적으로 숫자로 주고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실전이면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 맞는 선지겠지 하고 보류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얘네 중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고 했으니까 1인당이라는 말 나오는 순간 그냥 바로 경제 수준과 연관 지어라 라고 했는데, 누가 더 잘 사냐를 묻는 거예요. 제일 잘 사는 건 브라질이 아니라 프랑스겠죠. 그래서 5번 틀렸고 답 남았으니까 4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네 문제가. 19번 풀어볼게요. 한 번씩 이상한 지식이 등장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 이거 아니라 아까 그 에이펙 같은 거 진짜 처음 보거든요. 문제에서 평가원에서 에이펙이랑 그리고 이런 거 CH 온대고산 기후 진짜 희한한 지식들이 많이 등장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편이고, 근데 그게 막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등급 컷이 한지보단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9번 내 경로에 대해 설명. 북반구 겨울은 그렇죠. 네, 맞고. 가에서 라 경로 중 출발지에 비해 출발지가 하얀 거, 도착지에 7월 평균 밤 길이가 가장 많이 짧아지는. 잠깐만 무슨 말이야. 7월 평균 밤, 7월 밤 길이. 7월 밤 길이는 남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데 7월 밤 길이가 짧아진다. 그러면 북쪽으로 많이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런 거는 얘인데 많이 짧아진다니까 나. 그러니까 얘도 북쪽으로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폭이 이 북미 쪽에 있는 얘가 제일 크니까 나가 일단 네 이쪽이 되고, 가나라 경로의 출발지는 도착지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습니다. 미쳤네 그냥. 아우 귀찮아. 그럼 기후를 다 쓰란 말이죠. 지금 기후를 써볼게요. 얘는 냉대수변, 얘는 잠깐만 얘 몽골인가? 위치가 좀 애매한데 스텝인지 냉대 동계 건조인지 잘 모르겠고요. 얘는 남반구 지중해성, 얘는 사막. 잠깐만 출발지는 도착지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아. 아 맞네 그러면. 그러네요. 얘는 출발지가 툰드라, 얘는 온대수균. 그러면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출발지가 겨울 강수량이 도착지보다 더 적겠죠. 지금 출발지가 무수목 기후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나라 제외한 다가 남미의 이쪽이 되겠다 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나랑 다를 구해놨으니까 병에서 라만 보면 되는데, 라 경로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는 연중 수균한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위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라가 아시아 이쪽, 그 다음에 가가 남았으니까 이쪽.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네요. 좀 귀찮긴 한데 기억. 가의 도착지에는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수림대. 타이가는 어디 있는 거죠? 얘는 뭐라는 거야? 냉대 기후에 있습니다. 냉대. 냉대 기후가 지금 없잖아요. 틀렸고. 도착지에. 이거 기후 해야 되는데. 얘는 뭘로 봐야 될까 이거? CFA 이 정도로 볼까요? 온대 습윤 이 정도로 보고, 얘는 툰드라인 것 같아 보이죠? 도착지, 나의 도착지, 툰드라에는 영구 동토층이 분포한다. 맞죠?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이 분포하는 거죠. 디귿, 다의 출발지는 지금 툰드라 기후. 7월보다 1월에 뭐야 잠깐만, 극고기압. 극고기압. 뭐지 이게? 왜 이런 게 나오지? 그죠? 이런 거 너무 이제 모를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물음표가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 리을. 라의 도착지는 다의 도착지 보다 연구차 크다. 이건 맞죠? 답은 4번. 9에는 집니다. 근데 디귿 선지가 좀 이상해요. 극고기압이라니. 극고기압? 이런 거를 지리에서 다룬다고? 극고압대. 지리에서 다루긴 하죠. 근데 문제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지 이게? 디귿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알고서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 좀 이상해요. 뭐야 이게 진짜. 네,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설명을 해봤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특히 이 부분은 어렴풋이 아는데 제대로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디귿 이상하네요. 극고교. 네, 일단 답은 4번이에요. 일단 답 구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20번. 이런 거 쉽죠. 습지라는 키워드 있고, 나는 대기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지금 산성비라는 직접적인 키워드가 없긴 한데, 나는 산성비 얘기고요. 다는 교토 이정설의 대체. 다 답 나왔네요. 얘는 람사르, 얘는 제네바, 산성비니까. 다는 교토 이정설의 대체 파리였죠. 람사르, 제네바, 파리. 답 1번이네. 네. 세지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네. 약간 살짝 훑어봤을 땐 되게 어렵다고 느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이런 이상한 지식들, 아까 에이펙 이런 이상한 지식들이 답 구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런 복잡해 보이는 문항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한지는 되게 어렵다고 느꼈는데 1컷 45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지는 진짜 한 47도 가능해 보여요. 1등급 컷.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이상한 거, 극고기압. 근데 이거를 몰라도 답 구하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이러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야죠. 네. 또 뭐 말할 게 있나? 그 다음에 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지역성 내용도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통계적인 사항들도 꽤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봐달라. 이런 거 간과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지보다 세지가 쉬워가지고 시간도 좀 짧아졌네요. 네. 세지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